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4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장 초반 대비해서 좀 상승폭을 점차 키워나가면서 거의 고점에서 좀 마감이 됐고요. 오늘은 좀 특히나 의미가 있었던 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제 코스피 쪽으로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인 것 같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6천억 원 이상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라던가 로봇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었었는데 지금의 시장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앞으로의 연속성도 얼만큼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오늘 전문가분과 함께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건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오늘 오랜만에 좀 계속 분위기가 좋지 않았나? 아침부터 이제 점점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별하게 뭐 호재가 지금 더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일부 섹터들은 좀 안 좋은 악재들이 좀 있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의미 있게 좀 샀다. 뭐 이 정도가 가장 좀 특징일 것 같고요. 지금 그동안 미국에서 발생했던 관세 이슈 때문에 무서워서 이제 주식 파셨던 분들이 네. 후회를 좀 많이 했을 날이지 않았을까. 특히 이번 주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시장은 앞으로 좀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제 이러고 나면 이제 큰 빅 이슈가 지금 어떻게 어느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는 그럼 뭘 볼 거냐면 각 기업의 펀더멘털 그다음에 진짜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뭐 물가 지표를 또 다시 또 열심히 보겠죠. 다행히 CPI는 잘 나왔습니다만 5월 달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이제 또 금리라는 또 언제 할 것인지 우리가 예전에 관심 가졌던 거를 다시 관심 가져야 되는 다시 좀 데이터에 그렇죠. 의존을 해야 되는. 예, 그렇죠. 그래서 연준의 이제 의사도 어떻게 바뀔 건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거다 해서 다시 평범함으로 돌아왔다. 너무 관세에 매몰돼 있던 그러니까 이슈가 관세에 다 빨려 들어갔다가 네. 이제 다시 좀 살아나는. 예, 그래서 지수 보면 빠졌던 부분 다시 다 그냥 제자리 돌려놨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미국도 지금 제자리를 돌려놨고 우리나라도 지금 제자리에 어영부영 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더 갈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쉬었다 갈 건지 아니면 바로 또 치고 올라갈 건지 예, 이 여부가 아마 중요하겠죠. 근데 진짜 말씀 주신 대로 뭐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전에 관세 때문에 빠졌던 그 고점 때까지 다 올라왔고 지금 뭐 S&P 500도 거의 다 올라왔고 나스닥도 전고점에 임박을 했고 그러면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지금은 좀 쉬어갈 때라고 보세요? 일단 추가적으로 더 갈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근데 모습은 좀 바뀌어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오늘 호재로 잡았던 게 미중 무역 전쟁의 휴전이잖아요. 네. 미국이 한마디로 이제 이번에 중국과의 이제 한판 승부 전 세계로 이제 사실은 싸움을 건 거죠.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싸움을 걸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이 싸움을 왜 했지? 주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 뭐 세계 정치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 하는 얘기는 도대체 왜 싸운 거지? 결국엔 제자리로 왔죠. 예. 그렇죠. 그렇게 관세 열심히 부과하더니 뭐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90일 휴전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또 걱정해요. 90일 안에 또 이게 다시 뭐 파기가 돼서 또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럴 가능성은 제로다. 이게 왜,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 졌다라고 뉴욕타임즈가 지금 얘기를 평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결국에는 중국과의 싸움에서 내가 버텨봤더니 중국한테 뭔가를 펀치를 날렸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가면 우리가 더 불리한데? 그래서 협상을 한 거죠. 네. 대신 이제 모양을 좀 좋게 하려고 중국으로 안 가고 우리 그러면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보자. 중간에서 만나. 그렇죠. 그래서 스위스 네. 돈도 좀 벌어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휴전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국가들과의 협상도 물론 이제 한두 국가들과는 조금 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텐데 이제부터의 싸움은 보편관세는 다 붙일 겁니다 아마.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던져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는 다 유지할 텐데 10%에서 플러스 알파가 뭐가 될 것인지 어떤 나라가 조금 더 부과를 받을 거냐 아니면
품목 관세가 또 어떻게 매겨질 거냐. 이제 이게 가장 또 핵심이겠죠, 앞으로.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쭉 보면은 어쨌든 관세 휴전이 진행이 됐고 거의 뭐 부과하기 이전까지 다 대부분 돌림이 나왔고 근데 아직까지 돌림이 안 나온 업종들이 일부 있긴 하거든요. 자동차, 2차 전지 그렇죠. 이쪽들도 있는데 이쪽들도 대부분 다 이제 좀 돌아올 거라고 보세요. 자동차는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네. 품목 근데 관세가 어쨌든 관세 해결이 안 협상을 됐죠. 해야 되죠. 일본도 지금 여기 버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시간이 좀 길어질 걸로 보이고 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월 달 이후에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일본이 먼저 초기에 어떻게 하느냐. 일본이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게 한 160만 대 수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아마 중요할 텐데 일본이 아마 서두르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 우리나라도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겠죠.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자동차는 좀 아직 투심은 좀 약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를 비롯해서 2차 전지가 좀 안 좋은 이유는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2차 전지 못 따라가죠. 네. 테슬라가 올라가는 이유는 휴머노이드 로봇, 뭐 그다음에 그 로봇 택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슈가 있는 거지. 사실은 지금 전기차는 덜 팔리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해결되는 부분을 봐야 되고 자동차가 안 좋으니까 전지 좀 살아나야 되는 상황에서 못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 또 악재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네. 그 알테오젠이 급락을 했었죠. 네. 장 초반에 어제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800억대, 영업이익 600억대. 그냥 뭐 매출 자체가 그냥 영업이익이 나와버리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오히려 장 시작하자마자 급락한 이유가 뭐였냐면 어제 할로자임이 한 24% 빠졌습니다. 네. 빠진 이유가 그럼 할로자임이 빠졌으면 경쟁사가 빠졌으니까 알테오젠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 FDA에서 CMA 적용 기준을 바꿨는데 이게 CMS 적용 기준 뭐 이런 기준이 있답니다. 이제 약을 심사하는 기준인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신약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기존 약과 뭔가 확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발표하는 바람에 그러면 이거 SC제형을 신약으로 인정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오리지널 약에서 SC 제형을 붙인 약들이 보면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입증 결과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진짜로 만약에 그래서 이 S 제형이 신약으로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알테오젠 다 팔아야죠. 왜냐하면 그러면 글로벌 제약사들이 굳이 그거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없죠. 예. 그래서 근데 아마 이게 특허로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알테오젠이 그래서 서둘러서 또 주주들한테 발표문을 내면서 좀 낙폭을 좀 줄이면서 끝났다. 그리고 의료 AI 기업 루닛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못 따라온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또 한번 의료 AI 뭐 기업들이 좀 빠졌습니다. 유상증자 관련된 뭐 찌라시 뭐 이런 것도 돌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갖고 있는 현금이 올해 안에 고갈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금 조달을 뭘로 할 거냐? 뭐 키움 리포트에서는 뭐 다른 방법으로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주주들은 의심이 되는 거죠. 아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가능성을. 예, 그래서 유상증자 이슈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도 일각에서는 뭐 합당한 의심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래도 뭐 많은 종목들이 좋았는데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나 종목 뭐가 이제 있었을까요? 오늘 같은 날은 이게 원고 쓰기가 좀 편하죠. 예, 좋은 종목이 많으니까. 예, SK하이닉스가 좋았습니다. 네. 예, 드디어. 그 다음에 HBM 관련주도 좋았죠. 네. 오랜만에 지금 또 뭐 한미반도체도 괜찮았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하나비전도 같이 올라오고 그 외에 이제 테크윙이라든지 뭐 PSK 홀딩스라든지 이런 HBM 관련 종목들도
나름 뭐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 음봉을 내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지금 고점을 향해 빠진 부분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네. 언제 빠졌냐는 듯이 뭐 금방 올렸죠.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또 18,000장의 GPU, 그러니까 GB300 블랙웰 시리즈를 사우디에 팔은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네. 18,000장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스타트잖아. 수십만 장을 산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 할 줄 아시는 분들 같으면 중국으로 나가는 물량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을 중동에서 커버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엔비디아는 흠집 난 게 없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10,000장 구매한다고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한 5만 장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000장 정도, 그러니까 이게 각 정부별로 이제 엔비디아에 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이어지면서 SK하이닉스 그다음에 HBM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의 SK하이닉스 지금 20만 6천 원이잖아요. 네. 본장 마감 기준으로 하면은 네. 추가적으로 상방을 더 열어둘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죠. 저는 그러면은- 목표가 한 30만 원이니까. 네, 목표가는 30만 원이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사실 보면은 SK하이닉스가 항상 전날에 엔비디아가 뜨면은 SK하이닉스도 이제 시초가에 갭 떠서 출발했다가 조금 반납하면서 좀 시가 대비해서 빠져서 마감을 하고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됐잖아요. 네. 최근에 흐름도 보면은 그러면은 그냥 지금 신규 매수로 들어가서 일단 쭉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다고 보세요. 아, 예. 뭐 나쁠 건 없죠.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쁠 이유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중국과 미국과 관계 개선이 되면 디램이랑 낸드도 잘 팔리겠죠. 네. 예, 지금 중국이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구안신 정책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종결 수준으로 가면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잘릴 가능성이 없죠. 네. 예, 그 인구가 또 몇 천만이랍니다. 오, 거의 뭐 예, 한국이네요. 우리나라 네. 예, 전체 정도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뭐 그닥 나쁘게 볼 이유는 반도체는 없다. 최근에 미국이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피해를 그것만 본 것처럼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HBM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오고 있죠. 급등하고 네. 있죠. 이러면 꼭 사고 싶어. 그죠? 삼성전자 어제 갑자기 또 사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어떻게 해요? 사고 싶으면 그 마음에 따라갈까요? 아니면은 좀 참을까요? 제가 항상 제 배우자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네.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너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이미 사야 된다는 거죠. 아, 사야 된다. 그렇죠. 예, 너무 망설이지 말고 어차피 주식은 사서 물리는 겁니다. 그 약간 근데 예. 그 격언이 있잖아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살까 말까 하면 안 사면 되고 사고 싶을 때 사셔야죠. 사고 싶을 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랑 네. 한번 지금 자리에서 도전해 보셔도 뭐 나쁘지 않다. 없는 분들은 있는 분들은 뭐 대부분 물려 계셨을 테니까 예, 기다리자.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 하이닉스는 아마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예, 그쵸. 그러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제가 이따 종목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로봇주들이 오늘 또 대거 올랐습니다. 네. 로봇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지난주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확대 이슈가 부각됐고 로보티즈가 이제 미국의 그 부품을 납품을 하는데 중국 기업과 손을 잡는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이 우리나라보다 잘합니다. 아유, 훨씬 잘하죠. 예, 그러니까 협력하겠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유니트리 쪽으로. 예, 그래서 이제 또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네. 테슬라가 만든 로봇의 뭐 발부터 시작해서 다 관심을 많죠 사람들이. 그리고 다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확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 역할 해줬고요. 네. 로보티즈 잘 갔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원익홀딩스까지도 올라오더라고요. 네.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로봇주들 다 괜찮았는데 더 갈 거라고 보세요. 예, 이제부터 스타트 할 거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꿈을 갖고 올라가는 거죠. 돈 벌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 발표 다 끝났잖아요, 이제 거의. 그렇죠. 이제는 돈과 상관없는 종목들의 시대다. 그렇죠. 성장주들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어, 예. 조정 잘 받았으니까 누가 네. 봐도 이제 차트가 예뻐졌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좋았죠 오늘. 네. 태양광, 풍력, 또 뭐 뭐 ESS 원전까지 좋았고요. 네. 다 좋았습니다. 전기 만드는 건 다 좋았다. 전선도 좋았고요. 전력기기도 좋았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아까도 이제 반도체 때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차피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노이즈는 끝났습니다. MS가 끝내버렸죠. 네. 나 투자 계속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전기 계속 필요하겠네. 거기다 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계신지 우리 원전 르네상스 할 거야. 뭐 4배 더 설치할 거야. 막 이랬습니다. 1950년대 이후로 한 번도 원전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미국이 네.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이거 조선주랑 똑같은 논리인데 한국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또 이번에 대선 기간에 뭐 이제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지금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고 있죠. 네. 뭐 3척의 발전소 져놓고 야, 이게 송전을 못 해가지고 못 쓰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 막 하죠. 그렇죠. 예, 거기에 또 이제 지금 햇살연금 이런 것도 한다고 그러죠. 바람연금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바람연금, 그러니까 이제- 바람연금은 이제 풍력, 네. 뭐 햇살연금은 태양광, 뭐 이런. 그렇죠. 이제 어민들과 농민들한테 주는 자금을 네. 엉뚱한 데서 만들지 말고 거기다가 태양광 풍력 깔아주는 대신에 그거 이제 깔면 피해를 보거나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토지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상해서 주겠다라는 그런 정책인데 지금 미국도 이미 연금을 운영하는 쪽에서 태양광 발전소에다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처럼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슈가 붙으면서 오늘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막 상한가 가고 네. 예, 왜? 거기는 국내 매출 비중이 거의 90%니까. 그렇죠. 예, 거기 이제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 무거운 것도 올라오고 신고가를 내고 있죠 갑자기. 그리고 또 이제 뭐 CS 윈드 올라오는데 CS 윈드는 실적도 좋았습니다. 네. 근데 거의 뭐 트럼프 때문에 사실 못 갔었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 때문에 못 갔는데 북미랑 유럽 매출이 좋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럼 풍력은 이제 본격적으로 노이즈가 해소됐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정책의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은 좀 키 맞추기 측면에서 조금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보세요? CS 윈드는 평가가 너무 저평가됐다라고 네. 보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 정책 관련돼서는 오히려 유니슨 같은 종목들이 더 탄력 있게 올라갈 거고 네. 테마성으로. 그 다음에 SK 오션 플랜트 같은 종목들이 국내 이슈를 받아서 올라가겠죠. 네. 네, 그래서 약간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CS 윈드는 우리나라에 공장도 없습니다 지금. 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쪽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 CS 윈드는 아마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형태로 갈 거고 그다음에 국내 태양광 패널 관련돼서는 아마 태양광은 또 이제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했는데 태양광 규제는 안 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 이제 뭐 태양광은 걱정 안 해도 될 거다. 이거 풀까봐 뭐 걱정했죠. 그렇죠. 사이 좋아지고 갑자기 또 중국 패널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걱정을 하다가 중국 패널 안 쓰기로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태양광, 풍력 다 좋다. 특히 저는 CS 윈드가 조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네. 작년에 실적이 워낙 좋았는데 주가에 반영이 안 됐고 1분기도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자꾸 이제 트럼프 때문에 빠졌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저평가 해소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라는 종목이 오늘 중국 매출 증가 기대로 올랐죠. 리포트가 세게 나왔습니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다 이건 계속 봐야 된다. 모든 화장품 애널들이 얘기했던 건데 코스맥스가 좀 무거운데 갑자기 그냥 확 튀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이것 때문에 올랐다. 화장품 섹터는 생각보다 개별적으로 막 산발적으로 올라가는데 분위기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다가 지금 편집사 하나 냈는데 막 미국 사람들 줄 서가지고 막 모이단가 뭐 예, 그런 거 나왔더라고요. 모이다. 예, 그죠?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미국인들이 줄을 서서 화장품을 사기 시작했다. 없어서 못 산다. 그다음에 SAMG 엔터 여기서 엄청 얘기했죠. 조정을 안 줬는데 오늘도 티니핑. 상한가 같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예, 그냥 한 3분 만에 간 것 같아요. 네. 가이던스보다 좋은 실적 발표. 근데 보면은 이번에 실적 미스난 회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약간 수출주들은 이제 그 1분기에 약간 사재기가 있었잖아요. 네. 관세 때문에. 자동차도 괜찮았고 반도체도 괜찮았고 했는데 SAMG는 의미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 회사가 드디어 돈 버는 방법을 알았다. 네. 4분기에 90억 나왔었잖아요. 네. 이번 분기에 한 35억 벌 걸로 예상했는데 63억을 벌었습니다.
얘네들 이제 진짠가 보다. 그러고 이제 막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찐이다. 예. 그리고 또 IP니까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상당히 잘 나오고. 그리고 이게 이 캐릭터가 티니핑 캐릭터가 중국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제가 그 네. 얼마 전에 마카오 갔다 왔는데요. 네. 그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에 중국 사람들 이렇게 탔는데 애기들 데리고 부모님이 타셨거든요. 네. 근데 티니핑 엄청 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느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네, 예, 실제로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또 이제 그 티니핑 주축 멤버들이 바뀌었어요. 시즌이 바뀌면서. 네. 그래서 하츄핑을 빼고 나머지 주요 멤버가 바뀌었는데 하츄핑도 약간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근데 보통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요? 이제 머리끝 묶을 때 여기가 하트 이렇게 있었는데 네. 별 모양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무지개 이렇게 핀 같은 게 생겼어요. 화려해졌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오로라 핑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걸 왜 다 이렇게 날개 달고 있는 오로라 핑. 예, 앞으로 네. 이제 누구한테 선물하실 때는 애기들한테 할 때는 오로라 핑을 핑. 사주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하츄핑이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쌈지엔터는 지금 이제 오늘 그 상한가 가면서 내일 뭐 갭상승으로 뜨면은 신고가잖아요. 내일 이제 그러면은- 갖고 싶으면 일부 좀 파셔야 될 것 같고, 내일은 일부. 예, 또 이제 조정이 좀 나오면 그냥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파마리서치처럼 갈 수도 있다. 잘못하면. 잘못하면? 예, 파마리서치 계속 가가지고 예, 화나죠. 한진칼도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호반그룹과의 경영권 분쟁이 호반그룹이랑 싸울 것 같다.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을 한 10%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일단은 계약은 그 조씨 일가들과 지금 회장님과 5호 지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호반건설로 넘어가면 호반건설이 한진칼의 주인이 됩니다. 그럼 대한항공, 아시아나 다 먹는 거죠. 진에어까지. 네. 호반건설이 아주 공격적입니다. 지금. 그래서 호반건설은 지금 LS랑도 싸우고 있죠. 네. 상당히 잘 싸우는 것 같은데 뭐 네.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예요. 예, 네. 예, 조금 더 이 관련된 이슈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매우 이렇게 높다. 한 봐야 지분 될것 1%더 샀는데 난리 났죠. 네. 난리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 재밌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주가가 한번 갭 맺고 내려오거나 막 흔들 때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이슈, 변수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관세 관련된 피해 섹터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부터 올라오고 있죠. 네. 반도체가 주로 올라오고 지금 자동차는 못 올라오고 있고 아직 피해 회복이 안 됐어요. 자동차는 품목별 관세 때문에 네. 묶여가지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별로 그렇게 주가가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 때문에 좀 반등 섹터 중에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확대되면서 아마 좀 더 여러 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AI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그래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보셔야 되죠. 지금 팔란티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솔트룩스 같은 나라 회사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지금 네. 돈 흑자 전환했던 그런 회사들,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 잘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체 생성형 AI를 보유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기업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라에서 밀어주겠죠. 예.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부각되니까 다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게 버림받았던 애들이잖아요. 네. 이런 애들이 올라갈 때 빈집이어가지고 쉽게 갑니다. 탄력적으로. 예. 그다음에 대선 후보들의 정책인데, 하여간 그 정책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올 텐데, 지금은 이제 가장 큰 거는 얘기 안 한 것 중에 엔터도 정책 수혜줍니다. 엔터 콘텐츠, K 콘텐츠. K 콘텐츠 이것도 뭐 문화 강국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선언을 많이 할 것 같고요. 네. 또 에너지 얘기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 얘기하고 있죠. 네. AI 투자. 한 세 개가 가장 큰 대선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애 더 낳게 하겠다, 뭐 이런 거는 그냥 뻔한 거죠. 뻔한 건 별로 재미없다. 새로운 걸. 예, 새로운 거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지금 또 주목해야 되는 글로벌 이슈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 뭐 휴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삐걱거리고 있죠. 네. 얼마나 걸릴까요, 휴전 과정이? 글쎄요. 근데 이번 주 내일 아닌가요? 네. 내일 평화협정 있는데. 예, 협정이 바로 체결될까요?
근데 이번에 안 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빠진다고 하니까 웬간하면은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라도 좀 보여주지 않을까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거는 현재 상태에서 영토를 뺏기지 않고 협상하자라고 해서 정전하자고 하는 거고, 휴전입니다. 지금 정전이 아니고 종전도 아니고 휴전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 한국 전쟁과 비슷한 걸로 가고 있고, 러시아는 내가 뺏은 땅 다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모든 군대를 물려라 이러고 있습니다. 미국은 야, 내가 들어와서 자원 캐면 내가 있는데 설마 러시아가 침범하겠어? 그러면서 또 우크라이나를 꼬시면서 자원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고, 네. 하여간 그런데 시간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건대 올해 안으로 휴전 안 될 수도 있다. 예, 예언이 안 맞으면 또 혼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주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예, 조심하셔야 된다. 너무 오래되긴 했어요. 2년이 넘었으니까. 예, 그리고 중동발 호재 지금 아직 그 중동 트럼프 대통령 가서 안 끝났죠? 네.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이제. 내일은 오늘 내일 카타르, 예. 모레 UAE. 그렇습니다. 중동발 호재를 뭐가 나올지 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기업 대표들도 많이 갔으니까 실무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되게 노력할 거예요. 네. 그렇죠. 관세로 까먹은 거 이제 요거를 좀 메꿔야죠.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의 M7들이 주가가 얼마큼 다시 반등이 나올지 여부. 특히 이제 애플 같이 피해를 많이 볼 거라고 생각했던 회사들이 생각보다 피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또 주가가 더 가겠죠. 그럼 또 우리나라 애플 관련주들 또 움직일 거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예. 일단 저는 뭐 지금 5월에 좀 불안할 걸로 봤는데, 이게 네. 불안한 게 한 보름 만에 해결됐죠. 네. 그래서 미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부터 희망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6월 이후에 신정부 정책들이 계속 나오겠죠. 우린 대선 기간이니까. 6월 3일 날 선거가 끝나서 누가 당선이 딱 되면 그 순간 바로 정부가 구성돼 버립니다. 네. 이번에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준비 기간. 그러면 이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 지금 먼저 막 난리 나게 찾고 있지만, 또 막상 되면 또 진짜 수혜 보는 기업들이 또 나올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촉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돌아가는 흐름도 이어질 거고, 하반기에는 제가 여기서 2차 전지는 뺐는데 바이오, 반도체, K뷰티, 엔터 이쪽이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바이오는 요즘에 조금 부진하지만 한동안 너무 좋았잖아요. 네. 좀 쉬었다가 또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또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오히려 6월 달에 아스코 이슈 있고 하고 이러고 나면, 그다음에 FDA 관련돼서 뭔가 정리가 되고 나면 생각보다 탄력 있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군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갑자기 시장이 좋아지니까 막 종목이 많아졌죠. 다 빨개졌는데요? 네. 네, 뭐 다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테크윙, PSK홀딩스, 삼성전자 똑같습니다. 반도체는 제가 보는 종목 거의 똑같고요. 네. 최근에 밀고 있는 종목은 한미반도체랑 테크윙. 하나비전이 납품이 연기됐다라는 얘기가 들렸는데, 네. 또 일부 언론에서는 또 뭐 무슨 하나비전이 거의 또 잘 되는 것처럼 또 쓰고, 예, 저는 기사를 잘 안 믿거든요. 네. 기사의 사실을 믿는데, 약간 뉘앙스를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듯한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뷰는 이것도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만, 저 하나비전 사신 분들이 하나랑 뭐 혈연 관계가 아닌 이상 주식을 그렇게 뭐 사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럼 하나비전을 팔고 한미반도체를 사야 된다. 오히려.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를 버릴 수 없다. 그리고 지금 HBM4 관련된 장비 이미 개발했다고 오늘 또 회장님이, 부회장님인가요? 박동신 부회장? 네. 장비 앞에서 그렇게 사진을 찍으셔, 그분은. 예, 또 찍었습니다. 네. 예. 주가 부양에 진심이신 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는 어차피 이런 종목들 제가 좋아하니까 D&D 파마텍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좀 쉬어갈 것 같다. 지금 최근에 좋았던 거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죠. 네. 근데 인벤트 지랩도 오늘 마지막에 좀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럼 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좀 쉬어갈 것 같다. ESS는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유리기판 다시 또 불 붙었습니다.
드디어 조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SKC가 한 7% 이상 오늘 올랐는데 SKC 퓨어옵틱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하반기에 아마 이슈가 양산 이슈가 계속 나올 거고요. 화장품은 실리콘트, 코스맥상, 콜마 요 세 종목 중심으로 뭐 VT도 괜찮더라고요. 요즘에 실적 잘 나오고 그 외 종목들도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사시는데 종목 너무 벌리시는 것보다는 요 안에서 사시면 될 것 같다. 예,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뜨고 있는 게 고영이죠, 고영. 네. 예, 미국에서 팔리기 시작했다. 뇌수술 관련돼서 이게 지금 수술을 한 200건 이상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자꾸 쌓이니까 잘 팔리는 그런 모습이다. 허가는 받았고, 뭐 그거 관심 있으면 고영, 그다음에 손가락에 관심 있으면 원익홀딩스, 그다음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용기기에서는 APR 너무 비싸서 못 사죠 이제. 네. 10만 원 밑에 9만 원까지 조정 나오면 좀 보자. 써놓은 게 그래도 다 올라가긴 해요. 네. 원택 아직 덜 올랐다. 예. 휴메딕스 그건 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그 외에 뭐 파마리서치는 이제 너무 비싸져서 사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신재생에너지 넣습니다.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CS윈드, 제가 SK오션 플랜트도 좋게 보고 있고요. 유니슨. 작은 종목에선 유니슨. 이거는 국내 이슈입니다. 네. 매매로 그냥 활용할 수 있는 종목. 매매가 아니라 끌고 가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네. 예, 지금 신안에 계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유니스는 올해 안에 흑자 전환 수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다. 기타 SAMG 엔터 계속 써놨죠. 이거 하나만 예전에. 네. 한진칼 제가 여기 썼습니다. 추가됐네요. 이 두 개는 근데 지금 매매로 보셔야지 지금 그쵸. 뭐 끌고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특히 현진칼은 또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예. 주의는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한진칼은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폭락이 나올 때 사셔야 됩니다. 폭락 나올 때. 예전에도 한번 경영권 분쟁 있을 때 쫙 빠지면 사놓으면 갑자기 또 쫙 올라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대신 좀 그런 매매에 익숙하신 분들이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다 그렇죠, 뭐 주식은.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 대응하셔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적은 돈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너무 이제 예. 이건 약간 투기죠. 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뉴스 잘 보시고 예,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바이오 ESS까지 신재생 에너지부터 알겠습니다. 오늘 거의 말씀 주신 이거 다 사면 한 몇 억 있어야 될 것 같. 몇십억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실 순환매인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예, 네, 좀 조정 시에 덜, 좀 예, 접근. 덜 오른 거 좀 관점으로. 사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유 귀찮다 그러면 하이닉스 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참고해서 앞으로 시장 좀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